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포 마을 소식 10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은 쌀쌀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지금은 점포시대 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면을 보면요. 하마터면 끊어질라 마을의 기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마을의 기록이 있는 이곳은 점포 이치안센터가 있던 자리인데요. 이곳의 주민들이 그린 마을 그림을 타일로 만들어서 벽화로 붙였었는데요. 치안센터가 폐지되면서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건물은 국가 소유였는데요. 자산관리공사가 올린 경매에서 30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여러 차례 유찰을 거쳐서 19억 1천만 원으로 낙찰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장소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마을의 소중한 기록인 마을 벽화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7면에는요. 전라선생 자례봉행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전라선생이 호기심을 갖게 하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전라선생은 1960년대부터 점포동에서 사시면서 마을을 위한 서당도 열고 또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고향이 전라도여서 전라선생이라고 불렸다는데요. 전라선생께서는 1970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선생님의 땅 130평을 마을에 기부하셨어요. 이러한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음력 9월 9일에 황령산에 있는 묘소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도 5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사를 함께 지내셨어요. 오늘도 여러가지 점포 마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9월 28일이죠.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2024년 부산진구 V 활력 충전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이 행사를 취재했던 정유진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행사가 열렸던 젊음의 거리,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네, 그 서면 주디스 태화에서 네. 부전도서관 사거리까지의 길을 말하고요. 네. 평소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 네. 이곳에서 자원봉사 축제가 열렸다고 하니까요.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요. 직접 취재하신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그 현장의 모습을 네.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아, 네.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양미 센터장께서 대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을 건네받을 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장 강혜영 최우수상. 귀하는 2024 부산진구 V 활력충전 페스티벌 탕소중립 자원봉사 사진 공모전에 우수한 작품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산책시 쓰레기 줍기부터 패딩 캠페인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행사 영상을 보니까 낯익은 얼굴도 보이네요. 이근태 기자님이 상을 받으셨나봐요. 네, 점포이동 주민자치회 마을환경홍보분과에서 그 환경사진전에 입상한 장면인데요. 네. 그 평소에 그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서 마을 환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사진으로 잘 기록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반려가족 봉사단 발대식을 했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건가요? 올해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네. 그 활동을 시작한 봉사단인데요. 그 반려견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전체 가구 수 가운데서는 25%가 넘고요. 네. 그런데 반려가족이 어떤 봉사를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반려가족 봉사단의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그 보시면 그 반려견의 보호자들이 에코백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네, 이 반려가족 봉사단이 이 에코백을 들고 네. 반려견들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인데요. 네. 반려견 입장에서는 산책하면서 운동을 하고 보호자는 이 산책을 시키면서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전국에 1천만 반려가족이 반려견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다면 그야말로 봉사 천국이 될 것 같은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봉사자로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아로마를 이용해서 나와 반려견 감정 알아보기라는 특강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 동물사랑 문화축제와 같은 행사에도 참여를 해서 반려견과 지역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유진 기자님 잘 봤습니다. 앞으로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이 더 풍부해지고 주민들과 봉사자들에게 큰 행복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우리 마을의 안전과 관련된 행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12일 점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던 랩소디 성과 공유회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현란 기자 모시고 취재하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랩소디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랩소디는 네. 자유분방한 생활실험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랩이라는 말은 리빙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리빙랩은 실험적 활동을 생활 속에서 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점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2년부터 모두가 안전한 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의 결과 점포동에 이런 재난지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난지도라고 하면 마을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신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나타낸 지도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주로 있지만 네. 마을의 재난 위험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재난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그룹이 제작한 내용입니다. 점포 1동사에 이런 식으로 점포 1동 지역 골목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위험 내용을 지도에 표시한 것인데요. 네. 방치된 전동 킥보드, 떨어진 전선, 급경사 지역 무단 주차 지역 등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위험 요소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지도는 재난지역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그룹, 그 다음에 장애인 그룹, 지역 주민 그룹, 그 다음에 어르신 그룹이 작성했는데요. 재난지도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2년간에 걸친 준비 과정을 지역 주민 그룹의 발표를 통하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 7월부터 24년 9월에 걸쳐서 마을 재난 지도 만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리빙랩 계획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제 가족, 제 아이가 다니는 우리 마을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얼마나 안전한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면 이번에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살펴보고 활동을 하면서 이런 재난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석 위험, 붕괴 위험, 또 화재 위험이 있는 곳들을 찾아서 표시를 하고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은 관계 기관에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개선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대비를 위한 생존 캠프,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문제, 그 다음에 배수로 청소, 노후 멀티탭 교체 및 가스 안전 타이머 설치 등 안전한 마을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매달 마을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존 캠프를 2번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늘어놓고 너희들이 재난 상황인데 지금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는 물품들을 골라서 가방을 한번 싸봐라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생존 가방 싸기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생존 가방을 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통신이 끊어졌는데 여기 중학생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통신이 끊어졌는데 전화기를 핸드폰을 챙기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독거노인이나 또 재난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가스 안전 타이머나 가스 검지기 설치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화기와 멀티 타이머 재난 물품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재난 모의 훈련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부스를 운영하였는데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범죄 유형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가 여름이었는데 막 땀 흘리면서 오르막길을 올라다니고 지도 만들기 할 적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날씬하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막 골목 같은 데 다니고 이러면 막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할 적에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재난지도도 나오고 그 멀티탭 뭐 이런 거 뭐라고 어르신들 너무 고맙다고 막 말씀하시고 네, 리빙랩과 재난지도 제작 과정을 보니까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을에서 마을 안전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낍니다. 참여한 주민들이 4그룹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참가자 소감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날 발표했던 노인, 장애인 그룹의 소감 발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모두 소개할 수는 없고요. 아동 청소년 그룹의 소감 발표를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며 저는 정말 힘들긴 해도 마을을 위해 조금의 힘이라도 보탰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습니다. 특히 주킹 활동을 하면서 마을의 쓰레기가 점차 사라져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좁은 골목이나 오르막길에는 불법 주차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랩소디 활동을 하며 우리 동네의 재난 위험성을 알고 어떤 곳이 위험하고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 보람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포동을 열심히 돌아다닌 결과 길거리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화재가 수해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잘하여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다니며 많은 위험 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주의하며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 전포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새로운 것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이 느낀 소감을 발표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보니까 우리 지역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마을의 미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마을 일에 더욱 열심히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조혜란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그동안 시민공론장 활동을 계속 보도했는데요. 행사는 지난달에도 역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민공론장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어딜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장소는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입니다. 우리 마을의 소중한 인문학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도서관의 열렬한 이용자이시도 한 정윤식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자님, 하마터면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하마터면 도서관은 네. 진남로에 있습니다. 그 삼복도로 쪽이고요. 대동 아파트 밑에 보면은 대동 연립빌라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건물의 1층에 있습니다. 네. 예. 대동 연립이라면 빌라 건물 안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의 활동 내용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여러 행사가 있는데요. 먼저 네. 이제 영화와 책 읽기 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했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행사 안내 포스터인데요. 자, 이 영화를 보고 먼저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는 그런 겁니다. 2주마다 모여서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제 이 행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요. 와인도 마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진에 보면 영사기사가 있습니다. 뭐 필름 돌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뒷모습이 보이는 저분이 김상화 선생님이신데요. 유명한 분입니다. 부산 청소년 어린이 영화제를 만들어서 최근까지 운영하셨던 책임자인데 이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고요. 책과 영화가 연결되는 작품을 찾아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또 참가자들하고 토론도 직접 진행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로 읽는 책 행사는 7월부터 시작됐는데 앞으로 계속 내년 3월까지도 계속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와인과 맛있는 음식, 분위기가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3편의 작품을 감상했고 또 앞으로도 5편이 남아있네요. 내년 2월에 할 예정인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내용도 궁금해집니다.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다른 행사도 있을 텐데요. 좀 알려주세요. 예,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도 100세가 되었을 때 창문 너머도 도망칠 체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소개할 행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비빔밥 데이라는 걸 합니다. 뭐 딴 거 아니고요. 사람들 마지막 주 수요일은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에 오시면 됩니다. 전포동 주민 누구나 오시면 비빔밥을 먹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밥을 먹는 모습이 정겹게 보이는데요. 기자님, 밥값을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점심시간 되면 도서관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다 마을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건가요? 생일 파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작년에 전포동 주민들이 모여서 시 쓰는 법을 배워서 시집을 냈습니다. 이 장면은 주민들이 만든 시집을 출판하는 기념한 행사인데요. 시집은 이겁니다. 네. 주민들이 시집을 냈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시집 제목이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나도 한때 순정 만화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순정 만화를 보았고 내 자신이 순정 만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지금 다 또 아름답게 꽃피는 중년 여성들이지만은 이 시를 씀으로써 더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고 시도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채화 도구도 보이는데요. 그림 수업도 하나요? 예, 이 장면은 어반 스케치를 배우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우리 주변의 풍경이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반 스케치라고 합니다. 저도 그러면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의외로 처음 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네요. 지금 나오는 그림은 전문가들이 그린 그림처럼 수준이 아주 높아 보이는데요. 예, 이 그림은 전문가가 그린 겁니다. 삼복동네 이제 달동네 그림으로 유명한 엄경건 화가가 그린 여정이라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 보면 달동네 아래 터널 속으로 기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향수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네. 그럼 엄경근 작가가 하마터면에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예, 10월부터 엄경근 작가가 주민들한테 그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카프카의 변신, 우리 무척 유명한 고전이죠. 이 책도 읽으시나 봐요. 예, 이것은 이제 짝수 독서회라고 유명한 고전 문학을 읽는 그런 모임입니다. 보면 이제 변신, 그다음에 자기 앞의 생, 이어서 10월에는 그리스인 조로바라는 책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정윤식 기자님도 책 읽기에 직접 참여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뭐 다 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점이 보람 있으세요? 최근에 읽었던 책이 이제 코스모스라는 책인데요.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6달 네. 동안 읽었는데요. 그렇군요. 혼자서 읽기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읽으면서 완독했죠. 최근에 완독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같이 읽게 되면 네.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책을 같이 읽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서 공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책은 우주와 지구, 생명의 시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하는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코스모스를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저도 시작했다가 완독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행사가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올해 여름과 가을 사이에 말이죠. 그렇죠.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이 참 네. 작지 않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행사 말고도 네. 상당히 활발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최근에 또 도서관 이용자들이 악단 밴드를 조직했습니다. 네. 연습하고 있는데 네. 이 밴드가 연말에 공연을 할 것이고 뭐 여러 연주자들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공연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곳이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독서와 문화진흥 활동은 뭐 도서관에서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도서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요즘 최신 트렌드인가요? 예,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고즈넉하게 앉아서 책 읽는 걸로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 보고 조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이 장소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김수연 대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수연 대표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거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얌전하게 앉아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독서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희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을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마을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잇고 또 뭔가 또 마을을 위해서 마을 안에서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그 활동하는 것들이 대부분 마을에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수현 대표가 말했듯이 하마터면이 점포동의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좋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식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10월 말과 11월 초에는 점포동에서 중요한 행사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10월 26일 토요일에는요, 점포이동 주민총회가 열리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 11월 2일에는 제4회 밖에 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두 행사 모두 송상현 광장에 있는 선큰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8월부터 진행되었던 시민 공농장 행사의 마무리격 행사가 열립니다. 빈집 문제를 주제로 한 주민들의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 행사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포 마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행사 소식으로 다음 달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